챕터 3. 불안장애, 게으름, 그리고 새벽 2시. 나의 약점 고백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챕터를 쓸까 말까 12번을 고민했습니다. 책에 자기 약점을 적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58세 남자가. 하지만 이 책이 희망의 선물이 되려면 포장지만 예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을 때 진짜가 들어있어야 선물이죠. 그래서 적습니다. 어느 날 카톡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분석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 것이고 일기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강점, 한자 해독, 영문 해독, 컴퓨터 다룸, 기획 경험, 정부 돈 자금 경험, 글쓰기, 검색 능력, 사업 경험, AI 경험, 문제 해결 방법, 학습력, 단점, 불안장애, 게으름, 술 담배 제어 불가, 아침잠, 애정 결핍, 이상 지향, 추진력 실행력 부족, 우유부단, 거절의 어려움, 자금력. 이 메모를 다시 읽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듭니다. 강점란과 단점란의 글자 수가 비슷합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잘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이 있고 빛나는 면만큼 그늘진 면이 있는 불안장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눈이 떠집니다. 저녁잠이 많은 게 아니라 새벽에 잠이 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일 그 건은 어떻게 되지? 이번 달 카드값은 나갈까?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아무 결론도 나지 않는 생각들이 천장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카톡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머릿속 생각을 어딘가에 비워내야 하니까. 새벽 1시, 2시, 3시에 적힌 메모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책의 소재가 된 2800줄의 메모 중 상당수가 사실은 불안장애의 부산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잠 못 드는 새벽이 이 책을 만들었다. 게으름도 말하겠습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정말로요. 기획은 잘합니다.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검색하고 학습하고 분석하는 건 밤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계획서는 멋지게 쓰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자꾸 멈춥니다. 추진력, 실행력 부족이라고 스스로 적어놓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70점짜리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과 100점짜리 계획을 세우느라 영원히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후자였습니다. 이상지향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병. 이것이 게으름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약점을 아는 것과 약점을 고치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건 너의 강점을 알라가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라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지점을 피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저는 불안장애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도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적어두었습니다. 카톡 메모장에 날 것 그대로. 그리고 그 약점을 아는 상태에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났을 때 비로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제 게으름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는 시간에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추진력이 부족한 저 대신 AI가 초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점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빈자리를 채울 도구를 찾은 겁니다. 메모장에 이런 것도 적어뒀습니다.
어른인 간만 살아남는다. 오타가 있지만 의미는 선명합니다. 어른인 인간만 살아남는다. 여기서 어른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부족함을 알면서도 한 발을 내딛는 사람. 타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최근 메모장에 이런 단어를 하나 적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이 단어를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불안장애가 있고 게으르고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진단한 사람이 왜 아직도 새벽 2시에 카톡 메모장을 열고 있을까? 그 답을 세대론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1967년생 X세대입니다. X세대는 회복 탄력성이 가장 강한 세대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지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고 워크맨을 들고 다니고 개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당당하게 외친 세대. 그런데 사회에 나가자마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풍요의 환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봉이 깎이고 직장이 사라지고 3포 세대의 시초가 된 것도 우리 세대입니다. 그 뒤로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AI 대전환. X세대는 인생에서 최소 4번의 대전환을 몸으로 맞은 세대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호황에서 위기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인간에서 AI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4번 무너졌지만 4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레치키 세대라고도 불리죠. 부모가 맞벌이 하는 동안 집 열쇠를 목에 걸고 혼자 귀가하던 아이들. 일찍부터 독립적이었고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 독립성이 위기 때마다 회복력으로 작동했습니다. X세대의 회복 탄력성은 강함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무너지는 것에 익숙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에도 익숙한 세대. 여기서 잠깐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X세대 회복 탄력성 타임라인 5번의 대전환을 버텨낸 세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수 있습니다. 20억을 벌고 무너졌지만 다시 이커머스를 시작했고 1,000만 원 벽에 부딪혔지만 다시 AI를 배우기 시작했고 불안장애로 잠 못 이루는 새벽에 메모장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의지라서가 아닙니다. X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기본 세팅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4050 세대, 당신도 X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4번 이상의 대전환을 버텨낸 회복 탄력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AI 시대는 5번째 대전환일 뿐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 독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취업난을 버텨낸 당신에게도 회복 탄력성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에게도 단점난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강점난보다 더 길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적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너져 본 사람만이 진짜 회복 탄력성을 가집니다. AI 시대의 자기 인식과 회복 탄력성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